저는 김건희 씨가 뭐 40kg가 되든 30kg가 되든 그건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어떤 역할하는 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면 가짜 인생을 살고 그 남편의 어떤 권력에 숨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들이 이렇게 격혀이 쌓이게 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것인데 다만 왜 지금이냐?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거부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고 특검을 통해서 출석 요구가 돼서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할 곳이 병원밖에 없구나. 객관적인 그 지병의 상태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어떤 본인의 지병 문제를 단순 개인 정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인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충분히 어떤 상태인지를 또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수사팀이 그것을 인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불가해서 특검을 어떻게 보면 또 연기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지금 이 특검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김건희 씨예요. 이것도 사실 이 주목해볼 포인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세계일보는 김건희 씨라고 붙였습니다. 특검 앞 돌연 입원했다. 수사 변수되나? 라는 게 세계일보 6면에 지금 기사입니다. 네. 지금 특검을 앞두고 돌연 입원을 했다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사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지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심해져서 그래서 갑자기 입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가장 최근에 노출이 됐었던 게 대선 투표할 때죠.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저 때도 썩 건강이 좋아 보이진 분명히 않았어요. 근데 입원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3자의 건강 상태를 감히 말하는 건 좀 실례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과거에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관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좀 건강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이제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뭐 체중의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특히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특검이 출범하면서 본인에게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수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도 겹치고 충분히 어떤 지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더 중해질 사안이 있지만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고위 공직자들 정치권이 과거에서도 보면 꼭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가 검찰 갈 때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런 연출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거 특검 앞두고 좀 아픈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째 김건희 여사 측이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다는 걸 얘기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큰 지병이 아니라면은 수사는 수사대로 충분히 임해야 된다. 충실히.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정말 억울하게 오히려 논란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김 여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지병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지병이라는 것도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무슨 병으로 얼마나 심각해서 뭐 입원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 혹여 국민들이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알려지는 얘기가 지금 몸무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그때쯤 체중이 40kg이 안 됐다. 그러니까 30 몇 kg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30kg, 40kg대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40kg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걸 보면 뭔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소영주 대변인님. 네.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병원을 가면 근처에 서울성모병원이 더 가까운데 왜 아산병원으로 갔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산병원이 인연이 있겠죠. 서울대병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산병원은 한때 기억나실 거예요. 캄보디아. 당시 애를 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었고요. 당시 그리고 나서 아산병원과 캄보디아하고 그 협업 관계를 이끌었던 그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씨가 뭐 40kg가 되든 30kg가 되든 그건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어떤 역할하는 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면 가짜 인생을 살고 그 남편의 어떤 권력에 숨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들이 이렇게 격혀이 쌓이게 살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것인데 다만 왜 지금이냐? 지금 검찰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거부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고 특검을 통해서 출석 요구가 돼서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할 곳이 병원밖에 없구나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릴 땐 누리고 본인이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거. 저는 본인이 한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누렸던 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김 여사가 아까 윤주진 위원님 예. 병원에서 있어도 심각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특검 수사는 좀 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김 여사가 병이 깊어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미 특검은 지금 부릉부릉 시동 걸고 이제 사무실 얻으려고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객관적인 그 지병의 상태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어떤 본인의 지병 문제를 단순 개인 정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인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충분히 어떤 상태인지를 또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수사팀이 그것을 인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불가해서 특검을 어떻게 보면 또 연기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또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또 김건희라고 하는 인간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로 의료진과 수사팀이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방문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원칙대로 가되 지병 상태는 투명하게 다룸으로써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 의료진 수사팀이 보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만한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하지 않겠느냐. 병원 방문 조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검찰이 병원에 방문 조사를 하는데 신발 사이즈 이거 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데렐라 수사 얘기가 나와요. 왜? 보겠습니다. 샤넬백 2개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 김건희 말 맞는지 신데렐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련해서 이 관계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가 나왔던 게 한 종교단체의 간부가 건진 법사를 통해서 명품백을 줬고요. 이거를 김 여사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건진 법사가 수행비서 유모 씨한테 이거를 줬다. 그런데 이 가방이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유 씨는 이거 다시 줬어요. 이 건진 법사한테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건진 법사는 내가 되돌려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온 게 이 받은 가방을 샤넬 매장에 가서 따로 다른 가방, 다른 물건으로 좀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처음에 가방 하나를 2개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원래 2개였는데 2개로 바꾼 거다 했었는데 신발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네, 이 신발 하나, 이 가방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가방 2개를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을 했다라는 또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럼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랑 똑같으면 이거 김 여사 거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 신발 당신 신발 맞습니까? 발 사이즈 재러 검찰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이게 윤석열 정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수준의 검찰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무슨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신발 사이즈를 재는 게 결정적인 어떤 수사 방식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심우정 검찰은 뭐를 했죠? 신발 들고 사이즈 재러 갈까? 이게 수사의 최고의 단서다.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계도를 봤지만 저 관계도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보십시오. 김건희 씨 주변에 유경옥 수행비서 빼고도 수많은 수행비서들이 있습니다. 황모 씨도 옆에서 거의 측근처럼 운전을 했고 압수수색 했습니까? 탈탈 털면 다 나와요. 안 털잖아요. 그리고 고장한다는 게 신발 들고 사이즈 재러 간다. 차라리 체포영장 강제 집행해서 데려와서 수사를 하면 저 김건희 씨 한번 벗어보시죠. 신발이 몇 사이즈죠? 단순히 물어보면 됩니다. 뭘 그거를 신발을 치수제려고 병원은 갑니까? 저는 그래서 수준 낮은 심우정 검찰은 더 이상은 검찰로서는 정말 흑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